안녕하십니까, 박상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첫 사건 맛집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저희 로펌에서 실제로 담당했던 사건 중에 무죄, 무혐의를 이끌어낸 가장 최근의 사건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우선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바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자신은 대출을 해준다길래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고 피해자인 것만 같은데 방조죄로 기소가 된다고 하니 본 의뢰인은 상당히 억울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무죄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 분께서는 사기 방조죄로 이미 기소가 된 상태에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받으셨다면 재판까지 가지도 않으셨을 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아주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사건의 개요부터 보시죠.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당장의 생활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 저축은행의 공식 어플로 대출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해당 저축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의 주범이 접근한 것이죠. 주범은 일시적으로 통장 잔액을 증액시켜야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400만 원을 입금해주면 그 돈을 인출해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 상품권으로 구입한 뒤에 상품권 번호를 촬영해서 보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알려준 이 계좌로 주범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을 받고 이를 의뢰인이 인출하도록 한 뒤 상품권으로 구입했다는 명목으로 사기 방조가 된 것이죠. 보이스피싱 주범들이 자주 쓰는 수법입니다. 제일 중요했던 것은 방조의 혐의를 벗는 것, 즉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보이는 것이 제일 중요했었습니다. 저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었죠. 자, 첫째,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공식 어플을 사용해서 대출을 신청하자 바로 다음날 저축은행 측 직원을 사칭하고 누군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과연 26살의 사회 경험 없는 어린 여성이 보이스피싱이라고 의심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진짜 저축은행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둘째,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의 형태를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주범에게 알려준 계좌가 의뢰인이 실제로 급여 계좌로 개설한 이유로 쭉 사용하던 것이니 이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했다는 것은 전혀 합리적인 추론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돈을 출금하려고 집 주변 ATM기에 가면서 하다못해 마스크라도 쓰고 갔을 텐데 이를 안 쓰고 갔다는 점, 역시 자신이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기는 너무 어려웠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 의뢰인은 본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계좌로 의심이 돼서 지급 정지되었다는 문자를 받자마자 은행 측에 문의를 하고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라도 있었다면 어떻게든 숨기려고 했어야 하는데 말이죠. 이러한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꼼꼼하게 변호인 의견서에서 주장하고 공판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피고인에게 사기 방조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무죄 판결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 같으신가요? 자, 그런데 우리 의뢰인분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다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를 찾아오시기 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실 때는 내가 부주의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말씀하셔서 상당히 불리하게 사강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변호사도 함께 입회하지 않다 보니 수사기관의 진술 과정에 그 분위기에 상당히 압도되신 거죠. 그런 진술 하나하나가 이후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보니 최대한 빨리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또 다른 무죄, 무혐의 사건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